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국제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선수단의 뛰어난 퍼포먼스도 주목을 받지만 관중들이 자신의 나라를 응원을 하는 모습도 큰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두 나라의 응원단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바로 한국과 일본인데요. 한국은 한복 등의 우리의 전통 의상을 입은 응원단의 모습에 재밌다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일본은 응원단이 전범기를 대놓고 휘날려서 많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어떻게 세계화합을 도모하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전범기를 가져올 수 있냐며 말이죠.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이렇게 나라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 글을 작성했고, 이 글이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 여행을 고려하고 있고, 두 국가를 묶어서 여행 가는 경우도 많은 듯 보인다. 나는 두 나라로 여행 가는 것이 거의 연례 행사처럼 돼버렸던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과 일본을 정말 많이 방문했었지.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한국만 방문했던 것 같아. 물론 이건 일본이 여행할 가치가 없는 국가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의 고유의 멋을 느끼고 싶고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에서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비교조차 안 된다고 확신할 수 있어. 특히 겨울에는 더더욱 한국이 압도적으로 훌륭한 여행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일본은 건물이나 인프라가 다소 노후화되었고 시스템이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다만 일본은 보이는 곳에만 지나치게 신경 쓰고 보이지 않는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 너무 무신경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일단 공항만 봐도 그래. 일본의 공항은 나름 깨끗하고 깔끔하지만 겨울에 화장실은 너무 춥고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 물론 이러한 점은 유럽에서는 꽤 흔한 일이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한국과 비교하자면 너무도 아쉽다고밖에 볼 수 없어. 한국의 공항은 화장실조차 최적의 온도와 청결을 자랑하고 휴지가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집이 없는 한국인들은 인천공항에 이러한 놀라운 시설의 화장실에서 살아도 될 정도였어. 물론 그런 사람들은 없었지만 말이야. 어쨌든 일본에서 실망했던 다른 부분은 이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인데, 공항에서 전범기가 붙은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이나 우연히 구경한 거리의 집회에서 전범기를 휘날리고 있는 사람들도 보였는데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일본도 기모노나 사무라이 같은 전통 의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이들이 국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굳이 전범기를 휘날릴 필요가 있나 싶었어. 또한 언제는 일본의 숙소에 체크인했는데 공용 공간에 전범기와 일본어로 쓰인 어떠한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 나는 주인에게 전범기를 치우라며 항의했지만 주인은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은 일본의 기념일이라 걸어놓은 거라고 변명하더라고. 나는 인터넷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불쾌한 깃발은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주인은 알겠다고 해놓고도 결국 내가 퇴실할 때까지 끝까지 전범기를 내리지 않았다. 자신의 국가에 대해 자부심 있는 태도는 좋지만 이런 잘못된 방향의 자부심은 독이 된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자부심을 느끼는 행위를 일절하지 않았고 그냥 자신들이 가진 고유의 것들로 외국인들을 감동시키더라고. 일단 나는 인천공항에 방문할 때마다 꼭 한 가지 이상의 이벤트를 겪곤 하는데, 예를 들면 한복 같은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인천공항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나는 이러한 복장을 대장금 같은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 무술이나 전통 음악을 선보이며 인천공항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더라고. 나는 이러한 수준 높은 행사를 무료로 개최하는 것을 보고 한국이 문화 강국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나는 평소에도 오페라 등의 음악 공연을 자주 보러 가는 편이거든. 하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선보이는 이런 전통 행사는 프랑스의 유료 공연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더라고. 의상 자체도 한국적인 멋을 제대로 보여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격식에도 잘 맞았어. 한국의 전통 음악도 그동안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서양 음악과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매력과 더불어 연주자들이 입고 있는 전통 복장과 인천공항의 깔끔하고도 웅장한 분위기에도 잘 어울려서 엄청난 조화를 보여주고 있었어. 공항은 그저 비행기를 타는 곳이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깨부수고, 이러한 고품격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껏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즐겼던 음악 공연은 전부 속물과 허세로 가득 찬 것이었구나 싶기도 했는데, 문화생활은 그저 취미일 뿐인데 이러한 취미를 위해 터무니없이 비싼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며, 나는 그저 관객일 뿐 연주자가 아님에도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불문율 때문에 갈 때마다 부담이 되기도 했거든. 그리고 비싼 공연일수록 사람들은 명품 옷과 가방 등으로 과시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화 때문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필요하지도 않은 지출을 하는 것 같거든. 이렇게 내가 좋아서 온전히 즐기는 것이 아닌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건 진정한 취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럽의 문화는 정말 각박한데, 한국은 이러한 수준 높은 공연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최해주어 많은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고 온전히 공연을 즐기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만의 장점은 공항에서만 엿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경복궁 같은 한국의 궁궐을 가보면 한복을 빌려주는 곳이 있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도 이러한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각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놀라운 점은 한복이 안 어울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인데, 심지어 외국인들도 한복을 잘 소화해내더라고. 이렇게 사람의 체형을 타지 않고 모두가 잘 어울리는 옷은 처음이고, 한복은 옛날 복장임에도 몹시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구나 싶었어. 또한 궁궐에서는 공항에서처럼 전통 무술 공연이나 전통 음악 공연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 물론 무료라고 해서 절대로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하지도 않지. 그리고 네가 만약 드라마 촬영지 같은 곳에 간다면 한복뿐만 아니라 한국의 옛날 교복도 입어볼 수 있는데, 내 나라인 프랑스나 내가 한때 자주 갔던 일본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지나간 과거의 흔적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놓는 것 같았어. 이렇게 한국의 고유한 멋은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고, 일본처럼 전범기를 통해 자신들의 과거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닌, 이들은 문화 강국의 일원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으로 국격을 높이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 아픔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가진 장점을 완벽히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 한국과 일본 중 과연 어떤 나라 국민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더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홍보하고 있는지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 모두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만 봐도 한국이 자신들이 가진 전통 문화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허세에 찌들어 콧대 높은 척하는 일부 국가의 예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한국처럼 대중들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복장으로 분명 중국의 것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공부를 좀 더 하고 글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중국으로 출장을 간 적이 꽤 많지만 한복을 입고 있는 중국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중국인들의 남루한 행색을 보면 그들이 애초에 한복 같은 아름다운 복장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중국인의 생떼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의 말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중국인들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므로 대꾸할 가치가 전혀 없죠. 제가 알기로 한국은 이집트 정도를 제외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따라서 그들의 전통 복장이 매력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수정과 개선을 반복했을 테니까요. 한국의 이러한 깜짝 공연은 전 세계가 참조해야 할 멋진 이벤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로마 근처의 공항에서는 모형검을 든 검투사 차림의 사람들이 행군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네요. 파리가 보여줄 만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쥐탈을 쓴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다니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 나는 파리에서 에펠탑보다 수많은 쥐떼들에 더욱 충격을 받았거든. 아마 한국처럼
저런 깜짝 이벤트를 여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한국은 돈이 많은 국가라서 공연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유럽은 것만 그럴싸하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도시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맞아요. 한국은 외국인이 딱히 방문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돈 많은 아시아 관광객이 끊기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